오프닝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제가 영어 단어 그냥 외우지 마라 강의를 올리게 될 텐데요. 제가 이 강의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을 제가 영어, 수학 이런 거 가르치다 보니까, 특히 영어 공부할 때 암기하는 걸로 자꾸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쓰고, 그 옆에 해석되어 있는 거, 번역체를 보고, 이거하고 이거를 연관지어서 이거 계속 이렇게 또 영어 단어 또 한글, 영어 단어 한글 이걸 이렇게 외웁니다. 계속 학원을 다니든 뭘 하든 공부가 어떤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영어 단어를 많이 암기하면 어휘력이 늘어난다. 어휘력이 늘어나면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근거도 없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암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힘들죠. 재미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써먹지도 못하고. 자, 이런 걸 제가 좀 바꾸고 싶어서 새로운 영어 방식을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제 것이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편해요. 암기하는 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말이 저절로 습득된 것처럼 저절로 습득되어지게 좀 아이들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이 동영상 강의를 본들을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오프닝에도 나와 있지만 영어 단어, 영어 말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상황을 보세요. 상황과 뭘 보고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이걸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를 미리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이 바뀌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단어를 제가 검색했을 때 나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가 뭘까요? 예, 보니까 강물, 시냇물,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죠, 지금. 그쵸? 예, 그거예요, 그거. 이런 대상들을 보시라고요. 그쵸? 물이 흘러간다, 시냇물이 흘러간다, 강물이 흘러간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바로 flow입니다. flow.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강의해 드릴 단어는 flow고요. 자, 그 다음 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흘러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되죠. 이거 홍수가 나죠. 물이 넘쳐 흐르는 거. 이걸 보고 만든 거. 그렇죠. flood. 우리 홍수 났다 얘기하죠. 예, 이런 그림을 보세요. 이런 그림. 이런 걸 보고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냥 단어만 놓고 영어 단어 놓고 한국말로 해석된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는 거. 그쵸? 홍수한다, 범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겁니다. 이 상황으로 또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울 단어는 이거예요. 물이 있는데 거기 튜브가 둥둥, 그렇죠. 떠있고, 여기 있죠? 둥둥 떠있죠? 무슨 단어를 검색했더니, 여기에 공중에 떠있네요? 둥둥 떠있고, 그쵸? 예. 이런 단어들. 이런 거 보고 떠올리세요. 알겠죠? 물 위에 둥둥, 공중에 둥둥, 이런 거. 이런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float, 자, float라고 하죠. float, 떠있다, float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우리도 많이 아는 거죠. 자, 바닥이라고 얘기하죠. 층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floor라고 얘기를 합니다. floor. 자, 단어를 그냥 그림만 한국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단어도 봐야죠. floor, 예, floor. floor, 예, flo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닥, 층, first floor, second floor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쵸? 층을 얘기할 때도 있고 바닥을 얘기할 때도 있고 왜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생기냐? 이걸 보고 만든 거예요. 이런 게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죠.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이런 개념도 생기는 거고 floor 자체가 이렇게 바닥을 누비다 하잖아요. 그쵸? 예, 이때 한다고요. 자, 그 다음 fly. 자, 플라이는 우리도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파리죠, 파리. 근데 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하늘을 이렇게 하는 거. 파리가 하늘을, 비행기가 하늘을, 그쵸? 새가 하늘을. fly, 네, fl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이미지를 보세요. 이 단어들 검색했을 때. 자, 이건 볼 것도 없죠. flower. 자, 플라워는 이 대상을 보고 얘기한 건데, 자,
이것도 있지만 뭐예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다가 꽃이 이렇게 활짝 꽃잎이 열리면서 피게 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말도 있다고요. 핸드가 손이라는 거 있겠지만 손을 이용해서 뭘 하는 행동도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의 움직임도 생각하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검색했더니 발음이 비슷해요. flower, 예, 플라워와 플라워 우 소리가 약간 더 들어갑니다. flower, flower. 자, 여기 보시면 가루죠? 예, 밀가루. 어떤 이런 가루된 상태로 된 거.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냥 영어 단어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걸 보고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요 그림을 먼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말을 한번 살펴보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을 항상 잡으세요. flow가 흐르다라는 건데 그 대상은 뭘로 만든 거예요, 이 말을? 강, 시냇물, 냇물,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졸졸 흐르는데 뭐 개천?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걸 보고 흐르다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흐르는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뒤에 말을 붙여서 구체화시키고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먼저 봤더니 flow 흐른대요. 어떻게 흐르는 거요? 천천히 흐르기도 하고 느리게 흐르기도 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말들을 더 붙이는 거죠. 흐르는데 이렇게 흘러. 흐르는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먹어. 앞에다 붙여주죠. 빨리 먹어. 그쵸? 천천히 먹어.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요? 동작을 좀 더 구체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말, 부사라고 우리 배우죠. 그런 문법적인 용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듣고 싶은 분은 다른 강의 가세요. 그런 강의 널려 있으니까. 자, flow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동작으로. 자, 대상을 찝었죠? 시냇물이네요. a stream. 자, 물이 흘러가는 양을 보고 정했죠. 우리도 이게 강인지 시냇물인지 냇가인지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대상을 보면 이 사람들도 만든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양이 다르죠. 강이 아니죠. 리버가 아니라 stream. 시냇물이 이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이 어떻게 돼요? into 된대요. 그러면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호수, 레이크가 있는 거죠. 그럼 이 flow 동작을 해서 이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이 동작이 연결돼서 가죠. 그래서 into, in이라는 말과 to라는 말 두 개가 붙어서 into가 된 거예요. 동작이 어느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연결돼서 들어가죠. in이라는 말은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이 바깥쪽이 out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to는 연결돼서 도착하는 걸 알려주는 거, 어떤 상황이 우리가 동작을 하려면 그 동작이 연결되어지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to예요. 한국말로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영어를 영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똑같죠? 이 흐르다라는 이 대상이 또 있어요. 물, 시냇물, 강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전기라는 대상도 우리도 신기하게 그렇게 쓰죠? 야, 전기 잘 통하냐? 전기 잘 흐르냐? 그쵸? 야, 피가 잘 도냐? 피가 잘 흐르냐?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 뭐 순환하다, 돌다. 순환하다, 그럼 로테이션은 뭐야? 돌다? 턴 어라운드는 그럼 뭐야?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 자꾸 이걸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 그냥 이거 보고 만든 거예요. 이거 강물이 물이 흘러가는 거 보고 만든 게 flow예요, flow. 자, 그러면 피가 흐르는데 자, 이번엔 뭐가 왔어요? through가 왔죠, through. 자, through는 언제 쓰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3차원적인 입체적인 공간을 이렇게 통해서 가는 거. 혈관이죠, 혈관. 우리 몸이라는 우리 바디에서 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액은 피는 우리 몸을 이렇게 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누구든지 영어로 말할 수 있다고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찝어서 그 대상이 무슨 동작을 하는지를 연습하면 그 언어는 습득이 돼서 말로 나온다고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확장되는 걸 보도록 합시다. 흐르는 건 또 있죠. 눈물이 흐른다. 대상. 눈물, 피가 흐른다. 코피가 흐른다. 그쵸? 대상을 먼저 찍어요. 그럼 첫 번째, 눈물이 흘렀다. from이에요, from. 출처를 밝혀주는 거죠. 어떤 동작에 뭐 흔히 말하는 거창한 말로 바꿀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눈물이 나왔다 이거죠.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대상으로 찝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from 쓴 거죠. 그 다음에 그 from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아이들의 눈.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코가 이렇게 있어. 코피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instruction. 자, 지시사항도 흘러나왔다. 정보가 흘러나왔다.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얘네도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always, 항상, 흘러나와. from 어디서요? headquarter. 그쵸? 어디서? 본부에서 나온다. 신기하죠? 말은 다르지만 표현하는 것들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여기,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개미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계속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어간다가. 그러면 이런 흐름이 보이죠? 자동차들이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갑니다. 흐름이 보여져. 전기도 이렇게 흘러가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람, 차, 말이라는 대상이 이렇게 줄지어서 쭉 가는 이 행렬의 모습. 이걸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만들어졌겠죠. 자, an endless line. 자, line이요. 끝이 없는 줄, 선이. 그럼 그 선이 뭔데? 끝이 없는 줄이 뭔데? 아, 그게 of cars. 자동차들의 끊임없는 줄이 followed by. 지나갔다. 자, 이런 전치사는 제가 전치사 그냥 외우지 마라 강의도 올리고 있으니까 틈틈이 계속 올릴 거예요. 이 수업 시간이 제가 수업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자주 못 올려주는데 틈틈이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쉽게 강의 올리는 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금방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 세월이라는 거. The years. 자, 눈에 보이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영어도 말이다. 기초 강의, 제가 영어도 올리는 강의가 지금 5개인가 6개, 수학 강의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올리는데, 영어도 말이다 강의에 보면, 대상을 만드는 거, 이렇게 이름을 처음 만드는 원리를 제가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붙인 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 지어진 그렇게 돼 있는 그 대상을 딱 찝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관사, 우리가 얘기하는 한정사,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라고, 우리가 흔히 정관사라고 부르는 거 맨날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The years는 이게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썼던 시간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한 해, year. 근데 s가 붙었으니까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더라는 것은 어디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특정한 이걸 딱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The years. 그래서 그냥 세월이 물을 흐르듯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세월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의 세월이, 나의 청춘이 이렇게 한정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라는 어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라고 붙인 거죠. The years 이렇게요. 자, 그게 뭐예요? flew away. 어떻게 된다고요? 가버렸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붙어서 어떻게 돼요? 의미를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주죠. flew 하나라는 거는 이 flew라는 단어의 대상을 찾음으로써 이 대상들이 어떻게 놓여지는 상황을 여기 뒤에 전치사가 따라와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단순한 거라고요. 자, the talk. 대화인데 무슨 대화가 있겠죠. 그게 flowed on 붙어 있다고요. 대화가 흘러서 가는데 그게 뭔가에 접촉되어서 계속 붙여져 있으니까 계속되었다. 그쵸? 이해되셨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저절로 그 말이 나온다고요.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가는데 지나갔어. 많은 무리의 차들이 내 앞에 눈을 그려보세요. 그게 지나갔어. 나의 세월들이, 나의 지금 나이가 있는데 그 수많은 세월들이 물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갔어. away, 가버렸어.
그래서 어떤 말하는 대상과 대상에서 이렇게 이게 away라고요, away. 나중에 전치사 올릴 때 보시면 되고요. 어는 두 개의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두 개 풍선이 있죠.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나올 때 가장 많이 드는 얘가 풍선이죠. 풍선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 풍선이 이렇게 닿죠. 이렇게. 언이라고요. 두 개의 대상이 이런 상태 얘기하는 게 언. 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전치사 따로, 동사 따로, 무슨 부사 따로, 명사 따로, 뭐 동사도 또 자동사 따로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터진다고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어휘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외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영어 동사도 그냥 외우지 말아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된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다? 지나가 버렸어, 흘러가 버렸어, 이런 거죠. 아이들의 어떤 말다툼이 있는데 그 행동을 한 것이, 아이들의 그 행동을 한 것이 그쵸? 흘러갔다 이거죠. Right over me. 이해되셨나요? 아이들의 말다툼은 내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놓고 봐야죠. flew right away. 그냥 right 아무 없이 그냥 슉 over me. 이게 나라는 대상 me. 흘러서 왔는데 나를 이렇게 오버해서 가버렸어요. 그럼 나한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죠. 오버니까. 나하고 어떻게 된 거야? 나를 넘어서 이렇게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겨난 걸 알 수 있죠. 해석을 해서 또 full right over 이렇게 하면 또 내게 전혀 방해되지 않았다. 이 말을 또 뚝 띄어서 이걸 또 무슨 수거처럼 외우는 거. 이게 미친 짓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머리털, 의복 이게 흐르듯이 더러워지다. 더러워지다 이거죠. 더러워지냐, 드리워지다. 그쵸? 바람이 불면 머릿결이 이렇게 샥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머리가 어떻게 했어? 털들이 flew over her shoulder. 자, over가 여기 또 쓰인 이유는 뭐예요?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자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어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어깨로 봤을 때 이렇게 된 상태. 그래서 ove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over 쓴 거라고요. 동작이 flew 이렇게. 그래서 바람에 이렇게 머리가 날리는 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바람에 머리가 이렇게 날리니까 물결 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흘러간다. 이 모습을 보고 떠올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flew over 어디로 오버된 건데 그녀의 머리 양쪽 어깨에 다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오버돼 있나 보네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장소에 넘치다, 풍부하다 이런 말은 또 왜 생기는지 봅시다. 대상을 보면 돼요. The room 방이죠. 무슨 방을 얘기하는 방이 있겠죠. The room flowed 자, 뭔가가 그 방에서는 흘러갔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음악이 흐르다.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음악이 흐르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쵸? 이 흐르는 동작을 하는데 흘러가는 게 뭔데? 눈에 뭐가 보여요? 흘러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동작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with music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영어를 자꾸 접하시면 영어가 되게 쉽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어가 되게 규칙이 있는 언어구나. 되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언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무조건 무슨 영어학원 가서 무슨 레벨 테스트에서 단어 하루에 이만큼씩 무슨 50개 단어 외우고 그 다음날 가서 이거 채점해서 또 난이도 어느 정도 안 나오면 또 남아서 이거 외우게 시키고 이게 미친 짓을 그것도 비싼 돈 내고 가서 시키시는 그 부모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흐름을 좀 제가 깨고 싶어서 첫 단어를 플로우라고 한 거예요. 플로우. 그래서 이거 선택한 거라고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anyway 자, 다음 또 봅시다. 자, 샴페인이죠. 샴페인이 flowed 이 샴페인이라는 대상이 flowed 한대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면 샴페인이라는 게 흘렀어요. 그럼 이게 뭐야? 잔이 넘어져서 흘렀다는 건가? 모르죠. 아니면 강물인데 무슨 영화처럼 여기 샴페인 물이 막 이렇게 큰 강물처럼 흘러서 가는데 몰라요. 여기까지만 가면 온라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밤새 샴페인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뉘앙스가 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왔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쏟아져 나왔다 이걸 이렇게 놓고 영어로 영작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올까요? 또 아니죠. 쏟아져가 뭐지? 나왔다라는 것도 뭐지? 이거 찾고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매치시키는 이 작업. 이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샴페인이라는 대상이 food예요. 눈앞에만 샴페인인데 그게 alright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새 샴페인이 나왔으니까 막 샴페인 마시고 놀고 흥겹게 지내는 어떤 무슨 앞뒤에 상황이 여기 있겠죠. 글들이 많이 있겠죠. 그냥 이게 뚝 하나 이렇게 가져온 거죠. 여기도 뚝 하나 가져왔는데 더 룸이 뭔데 뭘 지칭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여기 뚝 떠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원래는 이 위에 무슨 말이 있겠죠. 그래서 그 룸이 뭔지 알겠죠. 그 룸에 food with music 음악이 같이 있고 이 사람이 샴페인이라는 대상이 밤새 흘렀어. 온라인.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뭐 술잔치하고 뭐 했는지 모른다 이거죠. 이런 의미가 생겨났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명사가 뭐냐? 뭐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거 누가 모르나? 그거 누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명사를 만들 때 앞에다가 관사라는 걸 붙이죠. 우리가 관사라고 배운 거. 이게 뭔데? 관사가 뭔데요? 어렵지 않아요? 관사, 부정관사, 한정사, 뭐 이런 거. 아니, 이런 문법적인 용어들을 왜 자꾸 어렵게 가르치냐고요. 영어에서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쵸? 그걸 알아야지 진짜 영어 공부지. 이건 관사야. 부정관사야. 정관사는 더야. 더는 뭐 해보지. 이게 도움이 되냐고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전 도움이 안 돼요. 전 헷갈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치 안 봐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관사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 말은 원래 처음에 뭘 보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강물, 시냇물이 흘러가는 이걸 보고 만든 거예요. 흘러간다라는 이 동작을 말하는 거래요. 그걸 표현한 말이라고요. 대상은 뭐예요? 시냇물, 강물이겠죠. 그러고 봤더니 콧물, 뭐 눈물, 액체로 된 뭔가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여기 대상이 그렇게 오잖아요. 무슨 대상이 이거 한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관사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관사라는 걸 이렇게 붙이면 그럼 뭐예요? 이 흐름을 하는 이거를 뭐예요? 그게 대상이 된다고요. 이 흐르는 게 대상이에요. 흐름. 이렇게 되겠죠. 흐르는 것인데 흘러서 되는 그거. 흐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사로 바꾸고 흐르다인데 명사로 바꾸면 흐름이야. 이렇게 외우는 건 영어 공부가 아니라 이거 한국말 한 거라고요. 이런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사가 붙으면 그렇게 된 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Do you like dog?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Do you like dog?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like dog? 너 개 좋아하니?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외국인은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그라는 거는 귀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코 있고 네 발이 달려 있고 이거 꼬리가 있고 뭐 왕왕 소리 내고 이거라고요. 이걸 보고서 도그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여기 앞에다가 이거를 붙여야지 이 대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A dog. 그러니까 Do you like dog 하면 모르죠. 그런데 a dog 하면 이 개라는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dogs 이렇게 보죠. Do you like dogs? 개들 좋아하니? 어떤 한 개를 지칭해서 눈앞에 무슨 개가 있으면 the do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관사라는 개념을 이걸로 잡으세요. 어떤 뒤에 나와 있는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dog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도구라는 이름을 붙인 그 형태, 그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앞에 이렇게 관사가 붙어서 이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관사예요, 관사. 이 대상 중에서 정확하게 뭐 하나를 지칭하는 게 이 더라는 걸 만든 거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정확하게 찍거나 이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관사라고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건 부정관사고 뭐 정관사는 더고 정관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에 붙이는 거고 이게 무슨 문법적인 그런 걸로 어떻게 우리가 깨우치냐고요. 이해되셨죠?
flow라는 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럼 a flow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흐름이 흘러가는 건데 그걸 하나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흐름. 뭐의 흐름? of spirit.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뭐 기운참, 활기참, 뭔가 스피릿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활기차게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e flow of the history. 역사의 흐름. 그쵸? 역사인데 그게 이렇게 흘러가서 그 대상을 만든 거. 그래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영어를 자꾸 이렇게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암기해버리는, 그냥 외워버리는 이런 건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이 영어 단어 그냥 외우지 마라 이 강의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이런 공부 방식에서 없애라고요. flow 이렇게 써놓고 흐르다 뭐 동사 뭐 자동사일 때 뭐 타동사일 때 뭐 명사일 때 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놔요. 그럼 이게 flow를 아는 거냐고요. 이게 flow를 안 거냐고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무슨 대상을 하고 어떤 어휘가 뭘로 사용되는지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건 그냥 강의 한번 보면 아 flow가 뭔지 알겠다. 그냥 이렇게 단어가 뭔지 알겠다. 암기 위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자, break 했대요. 뭘? interrupt 했대요. 뭘? 대상이 나오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A person flow. 한 사람의, 그쵸? A flow. 어떤 사람의 flow. 뭔가 어떤 사람이 뭘 flow 하는데, 그게 뭐예요? Of a conversation. 자, 대화를 하는 어떤 사람의 그 flow를 내가 break. 깨트린 거고, interrupt. 방해한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야, 그 말 좀 자르지 마. 야, 중간에 끼어들지 마. 방해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예, 그 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도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없다고 이렇게 쳐보세요. 이거 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예, break. 그쵸? 하지 마. 그럼 앞에다가 don't break 하면 되죠. 뭘? 대화의 흐름에. of my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flow 뭐 하는 거예요? of conversation 내 대화의 흐름에 끼어들지 마. 이게 맞고 틀리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고요. 틀리고 누가 지적당하는 거, 누 지적하고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언어라는 건 완벽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틀리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수정되고 고쳐가면서 그러면서 발전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되겠습니까? 퍼펙트하게 뭐가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어에. 우리도 문법적인 거 다 맞춰가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쵸? 겁내지 마세요. 영어는 그냥 말이에요. 뱉어내세요.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ollow는 이렇게 보기로 하고,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flow, 아까 보셨죠? flow에서 온 거,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물이 넘쳐 이렇게 흐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사, 이름으로 먼저 붙이면 홍수, 물이 넘쳐 흐르는 거 우리 홍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홍수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는 거예요? 예, 움직인다는 동사의 형태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요렇게 나와 있죠. home 하고 끝에 hom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집들이 여러 채가 이렇게 있었는데 washed 자 워러에서 온 말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wash 하면 우리 손 물로 이렇게 씻는 거죠. washed 이렇게 했으니까 물에 휩쓸려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휩쓸려 이렇게 나오죠. 홍수에 휩쓸려간 집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집이 씻겨갔어요. away 가버렸겠죠. 어디론가. 그쵸? 그래서 flew away 물이 후 훔쳐서 어디로 가버렸다. fly 날아서 가버렸다. go 간다. away 간다. 가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상황으로 이렇게 보세요. 단어 두 개가 붙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래서 washed away by 혼자 집이 이렇게 있다가 지 혼자 걸어서 간 게 아니죠.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y 쓴 겁니다. floods 홍수 그러니까 홍수에 의해서 집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물이 와서 이렇게 휩쓸려 간 거. 그걸 나타낸 표현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flow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물이 넘쳐 흐른 거 범람, 넘쳐 흐름.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넘쳐 나오는 거, 이런 상황들, 이런 거 얘기할 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뭔가가 막 넘쳐 나와요. 그게 뭐예요? of questions. 질문이 계속 나왔다. 그래서 뭐 질문의 쇄도 이렇게 되죠. 넘치게 돼서 된 거 이렇게 되죠. flood 똑같아요. 그 밑에도 보면은 이렇게 똑같죠? a flood. 그게 뭔데? of question, of sunlight 이렇게죠. 그래서 햇빛이 굉장히 넘쳐 흐를 정도로 많이 어떻게 해요? 비쳐든다 이거죠?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어휘들이 생겨난 거고요. 똑같죠? flood 그게 뭔데? of letters. 그쵸? 편지들이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난 것처럼 많다는 이거죠. 언제요? At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편지들이 엄청나게 그렇죠. 왔다 이거죠. 자, feel a great flood. 아주 큰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뭔데? of relief. 안심하는 내가 느낀다 이거죠. 내가 feel 내가 body, our body가 있잖아요. 이 몸이 feel 느낀다고요. 내가 느낀다고 뭘 느껴요? A great flood. great flood가 뭔데? 엄청난 홍수 범람을 내가 느낀다고? of relief. 안도. 그러니까 안도하는 마음이 굉장히 넘쳐 흐를 정도로 그 많은 양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나 안도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상을 삼아서 얘기한 겁니다. 자, burst into 갑자기 뭐 한다 이거죠. A flood of tears. 어마어마한 양의 눈물이. 그쵸? 그래서 burst into 갑자기 뭔가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엄청난 눈물. 우리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at the flood 하면 만조 때. 물이 휘 밀려오죠. 거대한 물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만조 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한창 때에 이런 의미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진짜로 풀로 이렇게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와서 물이 막 넘쳐나는 거죠. 원래 이 라인을 따라가는데 물이 이쪽까지 온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데 물이 이리 넘어오고 막 이런 거. 이걸 보고 만든 말이죠. 그래서 비가 강등을 범람시키는 거예요. 자, 한국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강이 플루드 했어요. 이 지역을, 넓은 지역에 이 강이 있는데 이 강이라는 대상이 뭐예요? 이 행동을 한 거죠. 플루드 하게. 그쵸?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침수되었다라는 이런 번역체가 생긴 거죠. 이 상황을 보세요. 강이 플루드 했어.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갔어요? A large area. 그쵸? 엄청나게 넓은 지역으로 갔다. 그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물이 많은 강을 뚝을 넘어서 많은 지역으로 물이 갔다 이거죠. 홍수가 나서. 자, they were. 자, 그들이 무슨 상태로 있는 거죠? 행동한 게 아니라 자, flooded. 그쵸? flooded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out. 그쵸? 그래서 번역체를 봤더니 뭐예요? 그들은 홍수로 퇴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해석된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홍수가 이렇게 났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미 홍수라는 행동을 했어요. 이 행동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행동하면 행동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행동하지 않은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게 flooded. 이 한 게 flooded가 된 거. 그 상태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고요. out. 이렇게요. 그러니까 홍수가 이렇게 와서 flooded가 왔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out 해야겠죠. 그래서 퇴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이상한 그 번역체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게 놓지 마세요. 강이 있었는데 강이 플루드에서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물이 넘쳐왔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행동을 받은 거예요. 행동하고 행동해서 그 상태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수동태, 능동태예요. 그런 거. 그 수동태, 능동태도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릴 건데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들이 그렇게 있게 된 거죠. 어떻게 있다고요? 플루디드하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웃 해야죠. 이 사람들이 아웃하게 된다고요. 홍수가 온 영향을 받아서 아웃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야겠죠. 그러니까 퇴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 생기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 없고 이런 거. 자, 영어를 놓고 그대로 보세요. 그녀가 대상이 생겼죠.
이 여자가 이 행동을 했다고요. 이 행동을 했어요. She followed him. 이 행동을 이 남자한테 한 거예요. 뭘 가지고? With affection. 자, affection이니까 애증, 사랑하는 마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플루드 하면 원래 이렇게 강이 있는데 여기 넘쳐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행동을 했다고요. 플루디드한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받은 사람은 그 남자고 그 남자에게 뭘 가지고 그 행동을 한 거예요? With affection. 그래서 사랑을 쏟아붓다 이런 말이 생긴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다 목적어 전치사가 따라와서 명사 놓고 또 이걸 또 이렇게 외우고 있죠.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 백날 해봤자 영어 실력 늘지 않아요. 이 말 표현을 보고서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이 행동을 했고 이 여자가 이 행동을 한 거죠. 누구한테 행동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영어도 말에다 써놨죠. 대상, 그 다음에 여기에 행동, 동사와 행동하지 않는 거. 그쵸? 그래서 비동사, 이 두 개라고요. 대상,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물체, 사물, 대상,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 말로 표현한 게 영어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구별하지 마세요. 자, 플루드가 어떤 상태에 떠있어요? 관광객들이 플루했어요.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처럼 이 관광객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요. into, 이거 또 나왔네요. 플루할 때.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레이크. 플루해서 into 이렇게 됐죠? 네, 플루드 into예요. 여기 넘쳐서 이리 갔다고요. 그게 어디예요? city, 도시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이런 그 번역체가 생길 수 있겠죠? 향해서 갔죠. 어디로? the city로.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런 걸 외운다고 영어 실력이 느는 거 아니라고요. 이 영어를 보고 나서 뒤에 오는 말들이 붙어서 의미가 가는 거라고요. 그거에 집중하세요. 자, 이제 플로트. 자, 플루니까 물이 있고 물이 흘러가고 물이 넘쳐서 오고 그쵸? 그러면 물이라는 거에 관계돼서 먼저 이렇게 둥둥 물에 떠 있다. 공중에 둥둥 떠 있다. 이런 말이 온 겁니다. 그걸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말을 만들었겠죠. 그쵸? 허무맹랑하게 어디서 온 게 아니라고요. 뭘 보고서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상태나 행동을 보고 만든 거, 그게 말이라고요. 영어라고요. 자, 플로트는 우선 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 보고 만들었다고. 액체에 뜨다, 떠오르다. 그러니까 떠 있는 대상은 우리가 말 보는 거 뭐예요? 배죠, 배. 그런데 하늘에도 떠 있으니까 기구.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이렇게 배가 떠 있는 거나 공중에 풍선이 이렇게 떠 있는 거나 기구가 떠 있는 거나 이 사람들은 같은 개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놓고서. 그래서 small boat가 floating, 떠 있는, 행동한 게 아니죠. 동사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배가 이걸 하고 있고 on the river. 자, on이 붙은 이유는 이렇게 배가 물과 이렇게 on 되어 있죠. 네, 두 대상, 물이라는 대상과 배라는 대상이 on 되어 있다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floating 하고 있다. floating. 그래서 강 위에 둥둥 떠 있는 행동을 하는 이 배. 이해되셨습니까? ing도 나중에 그 동사 변하는 것도 영어도 말이다로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balloon이죠, balloon. 눈으로 보고 있는 뭘 지칭하겠죠. 그럼 보자마자 너 balloon 하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위아래 이렇게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글이. 그 중에 한글을 가져온 거겠죠. 예문을. The balloon plunged up into the sky. 자, up을 쓰는 이유는 뭐야? 이 동작인데 그 동작은 위로 향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에요? 하늘이라는 곳으로 into the sky.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죠. 신기하게. 풍선이 이렇게 있고 이 대상, 첫 번째 대상이 이 동작을 한다고요. 그 동작을 업하게 위로.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는 업은 전치사가 아니다 부사다. 동사를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분석해주죠. 무슨 문법 영어에서. 그거 익숙하면 그거 보세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플로팅 동작이 업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업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into, 하늘로. 그 into 하는 대상이 뭐예요? the sky. 그쵸? 그대로 가죠. 영어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상을 집어서 그대로 올리세요. 그럼 말이 됩니다. 영어는. balloon이 flu라는 동작으로 하고 그게 up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요? into 하는 대상은 the sky. 하늘 속으로, 하늘을 향해 쭉 올라간다. 그대로 가죠, 그대로. 자, 플로트 또 나옵니다. 자, 그녀가 플로트 했어요. 다운하게. 여기는 플로트 업 했는데, 풍선은 위로 갔는데, 그녀가 플로트는 다운 했어요. the whole. 자, the whole. 이렇게 얘기했죠? the whole을, 뭐, 복도가 될 수도 있고, 뭐, 홀로 간다, 뭐, 우리도 이렇게 쓰죠? 그녀가 float down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게 플로트가 사람이 둥둥 뜨다라는,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뭐, 마법사 이런 나오는 영화에서는. 그런데 그녀가 여기서는 뭐예요? float down 하면 뭐예요? 플로팅 하는 거는, 자, 느낌을 보시면 물에 둥실둥실 떠 있죠. 급격하게 막 움직이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이런 의미체가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loat down the hole. 이렇게 있으면 플로트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down 쓴 거고요. 자, 아이디어가, 내 생각이 플로팅. 자, 어떻게 됐다고요? 자, 범위를 한 거죠. in my mind. 내 마음이라는 범위. 그 범위 안에. 그쵸? 거기서 뭐예요? 플로팅.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얘기에서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신기하죠? 예, 표현이 비슷하게 갑니다. 이렇게. 예, 그거죠. 자, 그 다음에 the rumor. 어떤 뭐 소문이, 풍문이 was 어떻게 했어요? floating. 상태가 있는데 뭐예요? 이 상황을 하고 있는 그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동사 뭐 ing 뭐뭐 하는 중이야 또 이렇게 막 꼴로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다 이렇게 세뇌시키죠. 그냥 뭐 하고 있는데 비동사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건데 뒤에 ing 오는 거예요. ing가 오던가 무슨 ed 형태로 동사가 바뀌어 오던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소문이 어떻게 해요? 둥둥 떠돈다 이거죠. 우리도 신기하게 그렇게 쓰잖아요. 소문이 떠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about town. 자, about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시내 곳곳에. 그래서 about의 개념은 at은 한 부분을 콕 집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about은 특정한 어디를 딱 경계를 지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look이라는 행동을 할 때 look about 하면 이렇게 두루두루 훑어보다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look around 하면 뭐예요?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여기 고개가 이렇게 있으면 look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이 주변을 이렇게 보는 거 around.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look around 하면. look about 하면 어느 한 부분을 콕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의 이 주변 이렇게 보는 거 이게 about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about 이게 뭐예요? 타운이죠. 그러니까 마을 주변을 이렇게 떠돌아다녔다 소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he float. 자, 또 했어요. 이 he라는 대상이 이걸 했어요. 뚜루가 왔네요. 달라지겠죠, 의미가. 4 years of college. 자, 4 years니까 4년 동안인데 대학 생활의 4년을 어떻게 했어요? 뚜루는 쫙 통과하는 거라고 했죠. 통과하는 거. 4년간 어떻게 하다고요? 네, 무슨 의미를 써놨어요, 여기? 술술 넘겼다. 그래서 사람이 헤매다, 표류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술술이란 말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온 거야? 이 영어 만드는 사람들도 진짜, 이 사전 만드는 사람들도 여기는 헤매다, 표류하다 해놓고 여기는 술술 넘겼다 써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라고요. 찾아내세요, 이런 것들. 4년간 뭐 한 거예요? 대학생을 하는데 성실히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뭐 시험 잘 준비하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니겠죠. 물에 떠 있는 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이 가는 대로 두둥실. 공중에 떠 있는 것도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을 빗댄 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술술 넘겼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 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플로팅 뭐 이런 느낌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he floated through life. 그쵸? 그래서 정확한 뭐 자기가 줏대를 가지고 뭘 산 게 아니라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그 삶을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float through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이런 게 영어예요, 영어. 느낌을 아시겠죠? 물이 이렇게 쓸 때 여기 나무배가 이렇게 뭐 종이배가 뭐가 떠 있으면
얘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그걸 본 게 아니라 물이 출렁출렁 할 때마다 막 이리 움직여 저리 움직이죠. 예, 그런 상황을 빗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flow를 보도록 합시다. flow 하면 그냥 층, 바닥 이렇게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러면 어휘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자, clean the floor, 예, 마루 청소하는 거요. 이렇게요. 이게 위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그래서 층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바닥, 마루 이런 말들이 생기는 겁니다. 대상을 보세요. 대상, 바닥, 집에 요렇게 안방, 거실에 있는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여러분 어딘가 지금 바닥 플로어에 있겠죠. 그쵸? 언 돼서 공중에 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린이라는 행동을 해. 클린의 대상은 얘. 자, 자, 대걸레질하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쓰던 거. 예, 또 플로어. 수입하는 거, 우리 수입하다 알죠? 이렇게 쓱 빗자루 이렇게 놓고 쓱쓱쓱쓱 이렇게 하는 거. 빗자루가 이렇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쓸죠? 예, 수입. 자, 그 다음에 왁스는 말 그대로 왁스 칠하는 행동 하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대상은 다 똑같죠? 동작을 받는 대상이 올 땐 이렇게 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그대로 놓으면 되는 거죠? sit, 앉는 거죠? 앉는 거. on the chair,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층이라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거. second, first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e first floor, 1층, 뭐 여기 뭐 미국에서 1층이고 영국에서 2층이라고 하네. 여기는 바닥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층이다. 이런 개념인가 보죠. 자, 그 다음에 floor 하면 여기도요. floor인데 of 어디의 floor야? the river. 그러면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물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층, 여기 바닥을 얘기하겠죠. 강층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강바닥.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floor인데 여기도 뭐라고 쓰면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작업을 하고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스의 개념으로서 여기를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죠. 이거 일반적으로 이거 많이 쓰죠. 플로어를 누볐다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장소를 얘기할 때도 특정한 장소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로어니까 여기 장소라고 얘기했으니까 장소와 관련된 게 나오는 거죠. 의사당, 회의장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래서 ask for the floor. 그래서 자, 발언권을 요구하다 이겁니다. 플로어. 그래서 여기 보통 이렇게 앞에 정관사라는 걸 뭐 우리가 흔히 배우는 걸 덜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참가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그쵸? 이 대상자한테 있잖아요. 의원의 발언권. 그쵸? 그래서 의원의 발언권, 국회의사당 이런데 시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서 더 플로어에서 여기서는 플로어는 바닥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예. 바닥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예, 그걸 보시면 됩니다. 어휘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건 자주 접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학년에 올라가면 뭐 이런 게 나오겠죠. 플로어의 많은 뜻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거 칠한 거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get이니까 내가 뭐 손을 들고 무슨 행동을 해서 그걸 얻게 되는 거. 그래서 그 행동을 한 거죠. get the floor 하면 take the floor하고 좀 다릅니다. 발언권을 취하다 하고 get을 쓰면 약간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 뉘앙스 영어 할 때 다시 해드릴 거고. 또 chairman 하면 의장이죠. 우리 저기 뭐죠? 회장님 차. 회장님 그 차 있죠. chairman 뭐 그런 거. 그래서 the chairman decided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했어요. Who has the floor? 자, who죠? who? 자, 여기 발언권이죠. 누가 이 행동을 하는데 그건 발언권. 그러니까 발언권을 의장이 발언권을 결정한다. 누군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who라는 대상이 오고 그 대상은 뭐예요? 행동하죠. 발언권을 얻는 거. 요거 그대로죠. 요렇게요. 그럼 이런 글들은 어디서 많이 오겠습니까? 무슨 국회 장면, 시의회 이런 데서 올 수 있다라는 걸,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이번엔 fly. 아까 그림 이미지 생각나시죠? 파리가 이미지에 보였고 비행기, 새가 공중에서 fly 하는 거. 이걸 보세요. 이걸 떠올리면 됩니다. 비행기는 원시시대는 뭐 영어가 처음 만들었던 비행기는 안 봤겠죠. 새나 벌레, 곤충들이 fly 하는 걸 봤겠죠. 그걸 보고 만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새 곤충이 나는 행동,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겠죠. 그래서 날라서 뭐 어디를 가버리는 거, 어디서 뭐 앉아 있다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나뭇가지에 언 되어 있다가
fly off 하면 여기서 떨어져서 fly off 날아가겠죠. 예, 이렇게 된다고요. fly in. 자, 비행기로 도착, 출발하다. fly in. 어느 범위로 날아서 간 거. out. 나가버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출발 도착이라는 의미가 생긴 거고요. fly니까 다행히 비행기로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fly. 어디로 가는 거예요? to. fly 동작을 쭉 해서 연결된 도착하는 곳이 여기가 뉴욕.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fly라는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이 연결돼서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뉴욕. 자, take a flight. 내가 한 비행을 내가 take 했어요. 이 플라이트는 어디로 가요? to the New York. go to New York by plane. 다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그렇죠. 뉴욕으로 날아갔어.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탑승권 타고 갔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라는 대상이 flew 했어요. overhead. 그쵸? overhead, over the city. overhead니까 어떤 헤드 머리, 사람의 머리 위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 위로 헬리콥터가 fly 이 동작 했다고요. over the city니까 여기가 도시가 있겠죠. 도시가 이렇게 서 있고 헬리콥터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over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다 영어로 할 수 있다고요. 간단해요. 대상을 찍어요. 뭐가? 헬리콥터가 무슨 동작이에요? fly가 아니라 flew 했다고요. 그쵸? 시점으로 남갔고 어디로 갔어요? 그게 over 됐어요. flew over 했더니 뭘 over한 거예요? 그 대상은 the city. 이렇게 간다고요. 한 번에 문장으로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끊어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상이 뭐 했다? 그 동작이 어떻게 이어진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이런 걸 계속 연결하시면 됩니다. He's never flew before. 그쵸? 비행을 날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슈퍼맨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가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생겨난 말이겠죠. 그쵸? 그래서 비행기를 타다, 비행기로 fly해서 어디로 가다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We will be flying. 자, 우리는 will 할 거지. 무슨 상태로 있는데 ing 하는 걸로 flying 날아가는 것으로 at 여기요. 30,000 feet. 여기서 feet니까 비행기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옆으로 3,000feet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요 고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고도라는 말이 생긴 거죠. 3,000feet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flying, we will. flying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만 이 말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 말만 놓으면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뭐 하고 있을지요. 투마로우보는 내일 이거 내일 몇 시에 3,000피트 고도에 뭐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예문이 나와 있는 거 앞뒤 상황 없이 그냥 뚝 앞뒤 상황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미드나 아니면 영화, 만화책 그러니까 어쨌든 그림이 있는 이런 거 자꾸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이, 바람 때문에 공중을 날려가다. flying, 여기 있죠? 하늘에서 날아가고 있는 뭐예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구름. 구름이 날아가는 구름. 자, 내 모자가 flew away. 머리에 붙어 있다가 언데 있다가, 죄송합니다. 떨어졌으니까 off. 자, in the wind 이거죠. 여기가 바람이니까 이 안에 여기에 모자 쓴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갔다 이거죠. fly 했어요, 머리가. 그쵸? 이 모자가 fly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away 가고 내 머리에서 off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in the wind. 바람 속에서 바람의 그 바람 안에서 바람 영향권 안에서 모자가 날아갔다. A cloud. 자, 하늘에 떠 있는 건 물기가 이렇게 있어서 cloud인데 봤더니 of the dust. 먼지가 이렇게 cloud 돼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flew up. 한바탕 일어났다. 이렇게 써요. 또 여기다 한바탕이야. 이게 뭔 소리야? 그냥 먼지가 일어난 거예요. 한바탕이야. 이게 뜬금없이 왜 들어간 거야? 이게 뭐야? 나부끼다, 휘달리다. 자, fly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깃발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흩날리겠죠? 우리도 이거 그렇게 쓰잖아요.
깃발이 바람에 뭐 나부낀다, 뭐 흩날린다 이렇게 쓰죠. 예, 그거 이렇게 나온다, 그 의미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fly의 느낌은 뭐예요? 하늘을 나는 새를 체험해 보고서 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의미가 파생되죠. 깃발도 이렇게 날리고 낙엽도 바람에 날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그쵸? 이런 거 그대로 가는 거라고요. 이런 어휘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걸 영어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동사, 기본 동사에 여기에 전치사가 오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그거밖에 없다고요. 누가, 대상이 무슨 행동해, 어디다가 뭐 어떻게 하는데 뒤로 이렇게 계속 가는 말이라고요. fly. 자, 내가 날았는데 to 쭉 이어져서 a person's rescue. 그러니까 뭐예요? 구조하러 달려가다. 갑자기 또 뭐 달려가다야. 그러니까 나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왔어.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얘기죠. 바람을 가르며 왔다 이거죠. fly to a person's rescue. 그쵸? 쭉 날아가서 to 이어져서 도착한 게 그 어떤 사람의 구조.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조하러, 남을 구조하러 달려갔다 이렇게 번역체를 써는 거고요. 새가 이 동작을 하여 in the door.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가 이렇게 있는데 뭐 날겠죠? 그래서 그 새가 날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the door. 도어를 지나서 이 범위 안에 in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들어왔다. 들어와 있다. 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fly into 이 개념과 fly in 이게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쵸? 이 동작을 해서 그리 향해 가고 있는 거. fly into the door면 into the door 이 동작을 좀 더 그 구체화시켜주는 말이고 fly in 하면 날아서 들어왔다 있죠. 들어왔다 이죠. 날아와서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in.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날아온 새, 내가 여기 있는데 새가 날아 들어와. 이렇게 봤더니 새가 날아와서 들어와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을 했겠죠. 바깥에서 보면 새가 날아가서 into에서 집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fly into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치사가 발달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생된 이미지가 또 나왔네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fly 또 이거 맞아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쵸? 자,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옆에 있네요. 아이고 너무 확대했네. 자, 이렇게 냈죠. 사람 물건이 갑자기 바뀌다. 가만히 있던 게 바람이 갑자기 휙 불면 모자가 뭐 뒤집어지거나 날아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거기서 파생된 어휘라는 걸 알 수 있죠. fly up. 창문등이 갑자기 열렸다. 이런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픈이란 말도 오는 거죠. fly into 여기 나왔네요. 그쵸? 근데 into의 대상이 뭐예요? a rage, a temper. 화가 나고 어떤 뭐 기질상 뭐 이런 거 있죠.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런 거. 갑자기 밝은 화를 내다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fly into, 자, rapture 이렇게 나왔네요. 기쁨에 휩싸이다, 막 열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축구를 보고 있다가 골이 되는 순간 와 갑자기 이렇게 되죠. 예, 이런 거 열광하다 막 이런 거요. 예, 그 상황을 보시면 돼. 그리세요 상황을. 자, 그 다음에 fly into 또 들어갔어요. pieces 조각들로. 그쵸?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나서 흩어지다 라는 이런 표현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분이 되고 조각이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지는 거 bit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봅시다. 뭐라고 또 어휘가 나왔는지. 자, 뭐 달아나다? fly from the summer. hit 여름의 뜨거운 열이겠죠. 여름의 뜨거운 열. fly 날아갔어요. 어디서 봤나니? 여기가 from이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the summer heat. 여름의 뙤약볕, 더위를, 불볕 더위를 피해서 fly 한 거라고요. 그래서 현재형으로만 쓴대요. 달아나다, 도망치다, 달아나 버리다. 그럼 이 말이 맞는 거야, 이 말이 맞는 거야, 이 말이 맞는 거야. 해보니까 이게 다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써놔.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죠. fly라는 동작을 했는데 얘 어디서 만나 봤더니 from이야. 거기에 열이 있어. 그 의미가 해석되겠죠. 더위를 피해서 날아갔다. 더위를 피해왔다. 이런 게 생기는 거고 여기에 대상 여기 똑같죠. 대상이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가정,
그럼 거기서부터 fly 날라왔으니까 가출하다. 이런 의미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jailbird 여기도 뭐 죄수라고 부르나 보네요. bird라고 부르는 게 is 자 어떻게 있다고요. 있다고 그렇게 있다고 has flown은 동작한 거고 is를 쓰면 얘가 도망갈 행동을 해서 여기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 이미 도망가서 그렇게 있어. 아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쳤다 하고 두 개를 같이 써놨네요. is flown이랑 has flown은 다른 거. 이거는 이 동작을 했다. 그러니까 탈출하는 동작을 다 했다. 이런 의미고 이거는 동작에서 여기 감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동작을 해서 여기 없어요. 이 상태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죄수가 도망쳤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써놨네.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두 개로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죄수는 도망쳐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에 따라서 is flown이냐 has flown이라는 거 좀 다른 거죠. 예,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범위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분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 휙 지나가다. 자, let the money fly. 자, 그 돈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fly하게 뒀다고요. let. 뭐 나중에 뭐 할 건데요. let 하면 어떻게 두다. let me go. 나 가게 해줘. 뭐 이렇게 날 그렇게 놔도 어떤 상황으로 두게 해도 이런 행동을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let the money가 fly. 우리 돈 다 날렸다. 이런 얘기 하죠. 진짜 비슷하죠. 표현하는 게. 기차가 full of fast. 기차가 뭐예요? full of fast. 자, 많은 차들이 배웠죠. flew by. 지나갔다. 행렬이 지나갔다. 이렇게 해서 flew에서 지나갔다. 줄줄이 이어서 갔다. 이런 의미가 생기듯이 flew 했어요. 날아서 fast. 빨리 가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휙 지나갔다. 이런 말을 쓴 거고 how times 여기 또 맞아. flies. 세월은 쏜살 같구나. 세월이 진짜 뭐 이렇게 빨리 갔구나. 우리도 이런 표현 하는데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time flies when you are having fun. 네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에 놓여있을 때 having fun. 즐거움을 막 누리고 있을 때. 그래서 즐거울 때는 시간이 flies. 날아가 버린다. 날아간다. 빨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네요. 그쵸? 여기도. 즐거울 때는 시간이 금방 가는데 그쵸? 이건 왜 이리 지루해?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뜬금없이 이건 또 뭐 이거 노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anyway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fly라는 동작이 있는데 뒤에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거죠. 연 기구 등을 날리다. fly one's opinions proudly. 자, 의견을 날리다. 이게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발표하다, 스피치 뭐 연설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앞에 나가서. 자, 그 다음에 여기도요. fly the first peak, pass peak 나오네요. 그럼 뭐요? 태평양을 날다. 이렇게 나오네요. I fly. 물론 여기다 먼저 뭘 써줘서 구체화 시켜주겠죠. 조동사를 넣든 뭐 우리가 조동사라고 배우는 걸 넣든지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fly economy class 일반석을 이용해서 난다, 비행한다. 자, fly the cargo to Boston. 그쵸? 그래서 화물을 그래서 우리 왜 카고 바지라고 하죠? 왜 이렇게 바지에 여기 큰 주머니 달린 거, 통 넓고 그거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 이 큰 주머니에 뭐 넣을 수 있는 거. fly the cargo to Boston. 그쵸? fly 해요. 뭘? 얘를 날린다 이거죠. 비행기에 태워서 날려보낸다 이거죠. 어디로? 저 보스턴으로. 화물을 보스턴으로 날려보낸다. 그래서 뭐 공수하다 뭐 또 어렵게 뭐 표현했네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행기로 공수하다. How many persons were flown to Paris?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비행한 상태로 어디로 갔는데 to flown. 그래서 파리에 몇 사람이 비행기로 가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동사를 얘기했습니다. 거기로 가 있냐고요. 비행해서. 자, 그 다음에 이런 의미도 있대요. fly the country 하면 나라를 날리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국외로 도망가다 이런 의미. 그래서 달아나다는 의미.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fly difficult problem. 여러 문제를 이거 문제를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다. 우리 그런 것도 있었죠. flew over 이렇게 썼죠. over me. 뭐가 플루해서 날 이렇게 넘어가는 거.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이 이렇게 생긴다고 이 어휘를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대요. 저도 찾아봤는데 fly가 이런 의미로 쓰인 건 몰랐는데 알면 되죠 지금. 여기 있죠. 왜 웃는 거죠? Why are you smiling about? 그랬더니 you fly. 여기 뭐야? 바지 지퍼. 그래서 주로 뭐 영국에서 쓰나봐요. 예, 바지 앞부분에 지퍼, 가림천 뭐 이런 거를 fly라고 얘기해서 하나 봅니다. 뭐 그렇게 쓰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해주면 되죠. 자, 이번엔 플라워 꽃을 봅시다. 자, 꽃 누가 모르나요? 어휘를 봐야죠. 조화, artificial, 그쵸? art,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예술품 만드는 거죠. 그래서 artificial 하면 인공적으로 이런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조화, 그쵸? 그 다음에 조화가 있는 게, 여기죠. 조화에 대하여, 뭐 생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화냐, 생화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것, 뭐 라이브 이거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perishable 이렇게 나오네요. cut flower, cut이라는 행동을 하는데 그 대상이 뒤에 나왔죠? 예, 얘 자르라고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자른 꽃, 커팅된 꽃 이런 의미 생기는 거고 wild flowers, 야생화, the national flower, a bunch, bunch는 한 묶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a bunch of banana, a bunch of 뭐 grap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예,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과일 중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arrange 이 동작을 하는데 여기 flowers 이해됐나요? 그렇죠? arrange flowers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꽃꽂이 하다 이런 의미가 생기죠. arrange가 정리정돈해서 뭔가 막 하는 거니까 꽃을 정리정돈 하니까 꽃꽂이 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파생돼서 온 거고요. grow 기르는 거죠. 기르는 대상은 flowers 그래서 꽃을 기르다. 자, pick 손으로 똑 잡아서 꺾는 거죠. 그래서 꽃을 따다 꺾다 이런 의미 생기는 거고요. plant. 자, implant가 여기서 온 겁니다. plant. 식물을 심는 거. 식물은 뭐예요? 그 대상은 flowers. 꽃들을 심은 거죠. 화초들을 심는 거. 그래서 꽃을 기르다. 여기는 꽃을 기르다 하는데 사실은 세상에 꽃이라는 대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s. 제가 dog 얘기했죠. dog. Do you like dog?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Do you like dogs?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개념입니다. 대상을 찝는 거. Flowers bloom. 자, 꽃들이 bloom 한대요. blooming. 그 뭐죠? 아파트 이름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bloom. 꽃이 bloom이라는 동작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나 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상태 얘기하는 거죠? 꽃이 bloom 한다. 그러면 꽃봉오리가 이렇게 했는데 bloom 하면 이 동작을 하는 거죠. 꽃이 이렇게 만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no flowers 여기 뭐 써놨네요. 예, 조화는 사양합니다. 부고 곁들이는 말. 어쨌든 우리도 뭐 국화 헌화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come into flower. 자, 꽃이 피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개화하고 만발하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그 어디 뭐 꽃밭이나 이런 데 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come into flower. 자, 그 다음에 the orchid 뭐가 된다고요? 난초래요. 그게 있죠? 꽃이 만개에서 있다고요. in flower. 만발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놨네요. 번역이 보여봐. 의미가 맞게끔. 자, 뭐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인생의 아름다운 한참 때. 야, 우리도 이런 얘기 하죠? 꽃에 빗대어서 인생을 얘기할 때. 그래서 the flower of youth 얘기하면 뭐예요? 청년의 귀감. 그래서 본보기 귀감. 아, 이런 말이 있구나. 꽃이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in the flower of one's life 누군가의 삶에서의 꽃이 있는 그러한 그쵸? 그걸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젊을 때 한참 때 이런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죠. 이런 말도 있네요. 꽃을 피우다. When does this plant? 그쵸? 이 식물이 언제 꽃 피워? 언제 행동하니? 이 식물이 무슨 행동? 꽃을 피우는 행동.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번영하다, 꽃 피우다.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우다. 우리도 이런 말 하죠. 그래서 great talent, 우리 탤런트라고 뭐 얘기하죠. 여기서 온 말이죠. 자, 위대한 재능 이런 것들은 flower rain, 만발하는데 꽃을 피우는데 rain, 늦게 한다. 이렇게요. 자, 어휘라는 것은 무조건 외운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다양한 어휘를 여러분 직접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씩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걸 보세요. 이거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글을 많이 읽으세요. 그런 이런 어휘들은 더 많이 습득되어집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거 한 번 봐서 이거 알겠어요? 안 되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엔 오늘의 마지막 단어 플라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워 앞에서 본 꽃과 발음 소리가 비슷한데 우 소리가 한 번 더 들어간다고 했죠. 우 비슷하게 플라워 이렇게 훅 지나가니까 플라워 이렇게 들리죠. 그럼 이거 어떻게 찾느냐?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면 저절로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언어라는 건 꾸준히 반복되면서 그걸 내가 꾸준히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flower, 들어보셨나요? flower, 네. flower, flower, 자, 이 굉장히 꽃 발음이랑 비슷합니다. 예, 많이 들으시면 돼요. 예, 구별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자, 명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 쓰인대요. 또 이걸 또 외워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외워봤자 이건 이 단어 하나 놓고 그냥 이거 명사, 이거 타동사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뭘 반드시 통해서 보시라고요. 예, 글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첫 번째 예문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행동하는 주체는 they.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들이 또 무슨 행동을 하겠죠. 뭐하고 also 또 한대요. color. 자, 색인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water. 물인데 물을 주다라는 말이 되고 hand 손인데 손을 사용해서 뭘 건네주는 거 쓰는 거죠. color도 똑같아요. 색인데 그들이 이 행동을 하죠. color. 그러니까 색을 칠한다 이거죠. each other 서로 색을 칠한대요. 뭘 가지고 색을 칠했더니 paint로 그 다음에 flower로 그 다음에 and many other things 많은 다른 것들로 그들은 또한 페인트 밀가루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색칠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 영어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밀가루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바디 페인팅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죠. 뭐 손으로 찌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가루로 되어 있는 어떤 거 가지고 막 뭐 분칠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겠죠. 뭐 밀가루일 수도 있겠는데 뜬금없이 페인트 밀가루 다른 걸로 색칠했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뭐가 있겠죠. 그걸 얘기하겠죠. One day 하루는 I even spill. 자, spill은 뭐예요? 쏟는 거죠. 자, 여기 유리병이 있는데 누가 툭 쳤어. 물이 이렇게 쏟아지죠? 예, 이런 행동을 보시라고요. 한국말로 바꾸지 마시고요. 내가 spill 했어요. 뭘? A whole bag. 자, whole이니까 전체 백이죠. 백 하면 우리는 자꾸 가방, 백, 가방 이렇게 하는데 자, 백이라는 건 대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뭘 넣는 쌀 포대. 그쵸? 요거. 자, 물건을 넣는 거. 그리고 줄을 이렇게 달았어. 백팩 매는 거. 핸드백, 뭘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게 백이에요, 백.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of flower. 그게 전체 가방 하나의 백인데 봉투를 그게 뭐야? of flower. 가루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밀가루 한 봉지, 한 봉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걸 어떻게? all over the kitchen. 키친이라는 곳이 있는데 all over 여기 덮어서 다 그냥 뿌려버렸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다가 그냥 어떻게 한 거 밀가루 한 봉지로 그냥 팍 터트리면서 그냥 퍼져나갔다 이거죠. 사람들이 자 붓는 거죠. 자 행동을 생각해서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손에 주전자를 들 수도 있고 무슨 병을 들 수도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어디 잔에다가 이렇게 따르는 거 아니면 어디다가 이렇게 붓는 행동 그게 pour예요. 붓다 이거죠. 그래서 뭘 붓는다 액체나 이런 걸 water, pour water 그쵸? 그 다음에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밀가루 그쵸? on 붙었네요. each other 그쵸?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붓고 그리고 밀가루를 서로 어떻게 on 되어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반죽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를 기념하기에
서로에게 물과 밀가루를 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our 물 붓고 그리고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물 붓고 그리고 플라워 이게 아니라 붓는 대상은 워러와 플라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물도 붓고 이것도 불어요. 자, 그러면 워러에는 이 앞에 관사가 안 붙죠. 물인데. 그럼 왜 관사가 안 붙냐? 자, 여러분 도그 하면은 개를 이렇게 대상으로 그릴 수 있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캣 하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죠. 자, 워러 했어요. 물. 물은 뭐야? 개는 이렇게 귀 그리고 여기 뭐 수염 그리고 꼬리 그리고 다리 4개 그리고 할 수 있죠. 대상이 이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워러예요. 그래서 물 좀 주세요 할 때 some water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여기다가 뭘 붙여요? A cup of water. 물 한 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A glass of water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밀가루를 부어 붙어요. 근데 그걸 붓으니까 어디에 닿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와서 뭘 부어. 근데 이게 물이고 이게 가루예요. 밀가루 형태. 그러면 부으니까 이게 떨어져서 여기에 언 되겠죠? 어딘가에. 그래서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치아도 서로 붙는데요. 뭐 하려고? 그 행동이 이어져서 to celebrate 한대요. 뭘? The new year. 새로운 해를, 새해를 celebrate 하려고 서로에게 물과 밀가루를 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상을 생각해줘. 강물이 뭐 한다고요? 네,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다가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어떻게 돼요? 네, 범람하게 되죠. 그쵸? flood. 강물이 범람했더니 거기에 범람해서 땅으로 쫙 퍼져 들어가겠죠. 그러면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뭔가가 둥둥 거기에 떠다니겠죠. 강이 되니까 돼지가 뭐 떠나가기도 하고 막 나무도 부러져서 떠다니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강물이 범람해서 그 흙들이 어디로 가면 강이 넘쳐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그러면 거기에 식물이 자라서 이렇게 플라워가 피겠죠. 꽃이 피면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도 날아다니고 씨앗도 날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이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네, 가을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겠죠? 그러면 그 곡물들을 모아서 잘 어떻게 하게 해요? 빻아서 가루로 만들겠죠. 플라워.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배운 단어들. 자, 제가 목표하는 건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많이 암기하는 게 나의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냥 단어들이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게 어떤 대상을 떠올리면 무슨 동작들을 하는지 그 동작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 이런 걸 외우지 않고 저절로 머릿속에 남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드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죠. 물이 흘러서 어디론가 가서 나아가서 도착할 것이고 강물이 흘러서 어디론가 들어가겠죠. 흘러 들어가겠죠. 강물이 흘러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흘러서 그냥 나를 넘어갈 수도 뭔가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구체화됩니다. 전치사의 개념을 그냥 이거 하나 하고 뭐뭐 위에 뭐 어디로 뭐뭐 안으로 뭐뭐에 의해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미친 영어입니다. 자, 강의 첫 번째 강의 올려드릴 거고 제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2편도 또 올려드릴게요. 네, 영어 공부의 흐름을 바꾸고 싶어요. 좀 이런 걸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무조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그런 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미래에 도움도 안 되고 가계 경제에도 더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공부할 마음이 있는 아이들만 공부시키자고요. 꿈을 강요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잘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